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사회 시간에는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일단 조선시대 여성들은 지금과는 달리 매우 불평등한 상태에서 삶을 살았죠. 조선시대 여성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시대의 삶과 비교해서 알아보는 것 있고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의 삼종지도, 커가면서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성들도 있는데요. 그 여성들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여성들은 차별 없이 재산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혼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도 자기 오빠나 남동생처럼 돌아가면서 서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것이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다가 조선 중기 이후 조선 후기로 오면서 유교 질서가 더욱 강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여성의 지위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조선시대 유교는요, 남녀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신분을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오게 되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여자는 시집을 가게 되죠. 그래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고요, 제사를 지낼 수도 없으며 재혼도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는요, 남자가 장가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즉 여자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되었었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서 중기 이후에 후기로 오게 되면서 장가 간다, 남자가 장가를 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시집 간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즉 여자가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과, 즉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럼 여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친정살이를 하는 것과 시집살이를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생길까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고 오세요. 교육을 받는 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있을 공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자는 방에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 밖에 일을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과거 급제하고 공부를 하게 돼서 나라 관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자는 집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집 안에서 지내면서 음식 장만하고 손님이 오면 손님 맞이해야 되고 집안일을 관리해야 되는 등 집안의 모든 일을 여자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교육을 받는 것부터가 차이가 나겠죠. 여자는 굳이 유학 공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식 키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만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상민 여성이나 천민 여성은 더 힘들었겠죠. 신분도 낮고 거기다 여자라서. 상민 여성은 집안일이나 농사일, 그리고 무명이나 삼배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민 여성은 관청이나 양반집 등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됐어요. 노비이고 그리고 여자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힘든 일들을 했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일, 물론 요즘에는 이러진 않죠. 그래서 옛날 조선 후기 때를 살펴보면 여성의 삼종지도라고 해서 어렸을 때 친가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남자에게 따라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조선 후기 여성들이 이런 겪었던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옵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죠. 조선 후기 여성이 겪은 어려움들은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대부분의 여성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업적 남긴 여성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신사임당과 허난설원, 김만덕 등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드라마로 현재 제작돼서 방송했던 것들도 있고요. 방송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신사임당은 어렸을 때부터 바느질, 뭐 그림 이런 것에 되게 재능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서 뭐 현재 뭐 어머님들에게도 큰 귀감이 교훈이 되고 있죠. 이 분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로 인정받는 그런 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은 보면 초충도가 있는데 이 그림들은 보면 한자어예요. 풀과 곤충을 소재로 한 그림이에요.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허난설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혼난 사람 아니고 허난설원, 허균의 누나였습니다. 허난설원의 작품집 난설헌집은 허난설원이 쓴 시 문집인데요. 원래 허난설원의 작품을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모두 불태웠었는데 동생 허균이 홍길동전 쓴 사람이죠. 허균이 친정에 보관되어 있던 작품들을 편집해서 한 겁니다. 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중국에서는 매우 뛰어난 이런 시 작가로 평가를 받고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만덕이라는 사람은요, 제주의 상민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어려서 잃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된 이후에는 이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제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제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회 활동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허난설원, 김만덕 등의 이런 삶을 통해서 조선시대 여성들은 삶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리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